오늘 교재가 지금 549페이지요. 거의 지금 한 120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게. 이쪽 공부는 이제 포인트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또 가족관계 등록법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도, 물론 그때가 또 더 같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가지 조문들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쪽은. 그리고, 또 최근에 개정된 2015년에 바뀌었던 것들 이렇게 좀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549페이지에 위자료에 대한 거. 아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재단분할 청구권은요. 얘는 가사 비송이면서 요게 2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요거는 제척 기간이고요. 위자료는요. 요건 약간 손해배상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항상 기본적인 거를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또 판례도 거기 위자료 이혼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 행사할 때의 권리다. 그래서 뭐 반드시 귀속상 이심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내서 그 의무 위자료 의무가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이라고 됐다면 그 5천만 원을 양도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실혼 관계에 대한 거 몇 개, 사실혼 문제도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실혼에 대해서는요, 혼인신고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혼에 대한 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은 거는 가능하면 전부 다 준용하거나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혼 관계 뭐 30년,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신고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상속을 빼고는 나머지는 좀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그렇지만 법률상 혼인한 부부가 별거를 합니다. 뭐 5년, 10년, 길게 20년, 30년 별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아까처럼 20년 동안 나가서 안 들어오면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제 남자하고 혼인 생활을 사실상 해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뭡니까? 써놓으세요. 이러한 혼인이 뭐예요? 중혼적 사실혼이야. 그러니까 중혼적 사실혼은요, 우리가 법률로서 보호를 안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이건. 예, 그래서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원에서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의해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혼에 대한 위자료도 내야 됩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도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고요. 5번에 사실혼은 사실상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소된 때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혼은요, 실무상은 상대방의 사실혼을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는 여자랑 살아요. 한 5년 동안 살았어요. 살면서 자기는 여자 부모 집에도 갔다 왔고, 뭐 처남도 알고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자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줬는데 한 5년 살다가 남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관두게 됐죠. 그러면 남자는 그에 따라서 사실혼을 주장해서 그동안 여자가 뭐 노래방 하면서 들어간 돈 이런 걸 달라 그래요. 달라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 보통 그럴 때는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또 이게 입증이 사실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사는 거냐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6번에 있는 중원적 사실혼이라든지 무효에 대한 사실혼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번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을 하죠. 그럴 때 타방의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청구에 대해서 즉 사망하면요. 그렇죠. 사망하면은 이게 혼인 관계가 돼야지만이 자기한테 뭐죠? 우리가 상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실혼 관계에 대한 것을 위해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해소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확인해소가 있다면은 과거에 사실상 혼인이 있었다는 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어요. 주로 연금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문제가 되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덜치시고 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해소를 했어요. 과거에 이게 뭐 6.25 때 그런 거, 그죠? 또 월남전 그런 거 많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여기 살고 있는 남편이 죽었어. 근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근데 결혼을 애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해소를 해서 나중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만, 즉, 원래, 사실혼이라는 존재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만 있으면 혼인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판결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혼인 관계가 있는 걸로 창설적 신고로 봐요. 우리가 보세요. 일반 재판상 이혼은요. 자,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되면요. A와 B는 그냥 이혼이에요. 이거는 이혼 신고를 안 해도 그냥 이혼이야. 그죠? 이혼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뭐 애가 뭐 고등학교 2년이니까 외부적으로 또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커서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때는 이런 형성 재판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 확정되는 순간에 그냥 부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확인해소는 우리 판례는 이 창설적 신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학설에서 야 이거는 재판되면은 이미 부부 아니야? 그죠? 재판을 인정했으니까 부부 아니야? 신고 안 했다고 뭐 그거야? 어차피 이건 신고 안 한 건데, 그죠? 그죠? 그래서 학설은 보호적 신고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실무에서는 이렇게 창설적 신고로 본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혼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9번에 사실혼에 대해서 파기됐을 때는 물론 손배 책임을 증거 불가하다 되어 있어요. 그 기출문제 보시면요, 사실혼 관계는 그 당사자 일방만의 의사만 가지고 해소할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또 사실혼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에 대한 파기됐을 때는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다만 그 전에 사실혼인가에 대한 입증을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뭐 처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처가 가출했어요. 근데 남편이 C와 혼인의 의사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A가 다시 또 C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파탄됐어. 그럴 때 나중에 C가 사실혼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왜? C는 중원적 사실혼이에요. 그죠? C는. 자, 그것은 이게 제한 분할의 사실혼에 유추한다고 다른 얘기죠.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도 유체 동사 남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 압류할 수 있어요. 자, 4번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타방은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요즘에 많죠.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그렇다고 혼인신고는 또 대리가 안 되거든요. 안 돼. 그러면, 정 안 되면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혼도 안 되거든. 아직 혼인 안 했으니까 이혼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5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또 임차권의 승계, 그렇죠.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요 다른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 보증금 반환 청구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사실혼은 공무원인 경우, 군인인 경우, 사립학교라든지 각종 연금 등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합니다. 사실혼까지 인정해요. 그러니까 상속권만 안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란 것은 주로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그죠? 소송을 걸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민법상 규정은 없고 가사성법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확인의 소를 선택해서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 그것만 가지고 혼인관계 형성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신고를 해야만이 혼인이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창설적 효력이 있단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해성과분. 7, 8일조입니다. 자해성과분이에요. 자, 우리가, 552페이지입니다. 자녀가, 자는 우리나라 법상은요, 태어나면 아버지 부죠?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외국인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습니까에 대해서는요, 그때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일단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순간에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781조인데 이걸 우리는 부성승계라고 합니다. 부성승계. 예외로 엄마 거 따를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모성승계라고 그래요. 단서 볼까요?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현재도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어요. 현재도 하고 싶으면. 그때는 혼인신고할 때예요. 다시 한번 혼인신고서에 넣어야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요즘에 외국 남자랑 결혼하면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라요. 애가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성이 이상하니까 엄마 거 따라야 돼.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꼭 2번이에요. 아버지가 외국인이면요, 그냥 엄마 성도 따는 거야. 따를 수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를 알 수 없어.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엄마의 성화번을 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처럼 이미 배우자 유부남과 결혼했다. 애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의 성화번을 따를 수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엄마의 성화번을 따라. 그죠? 나중에 아버지가 인지하면요, 그때 또 따를 수 있어, 아버지 걸로. 근데 현재까지는 부를 알 수 없을 때, 그 얘기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볼 때 보면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사촌애가 결혼을 했는데, 아니요, 어떻게 우리 이제 집안에서 사촌 결혼식인데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뭐 엄마의 성 따를 수 있죠. 이유가
그쪽 남자과 쪽에서 인정 안 한 거겠지. 그죠? 이거 두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여튼. 자, A, B하고, 이렇게 A하고 이게 박씨고, 이게 김씨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고, 어머니다. 그럼 당연히, 나온 K와는 박씨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김씨를 따라요.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당연히, 이 C라는 여자하고 사이에 A겠죠. 그죠? 혼인 외자야. 혼인 외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럴 경우에 A가 얘를 갖다가 인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시 자식으로. 자, 인지를 하면요. 인지라면, 박씨를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김K 살았어요. 갔다가 나중에, 인지를 합니다. 인지하면, 이 K는 다시 박씨를 할 수 있죠. 그죠? 박씨 살아야 돼. 왜냐면, 이게, 인지하는 순간에 여기 1항으로 와가지고 부의 성가분을 따라요. 근데 얘가 좀 크면요 이걸 싫어할 수 있잖아. 자기 호적부에 차라리 이게 인관돼야 되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얘가 싫어하면 또 이걸 따를 수 있어. 박씨를 여기 김씨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부의 걸 따라라. 자, 사항에 그럼 부모를 이게 기아나 고아 같은 경우죠. 부모를 알 수 없을 때는 이때는 모르니까 그냥 애를 갖다가 잃어버린 애 찾았어. 근데 누군지 몰라.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성과 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성본 창설 허가라고 합니다. 그죠? 성과 본을 만들어줘야 돼. 다만 성과 본을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그 중국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개명 같은 거 해요. 중국 교포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교포들이 오면요. 부모란이 비어 있어. 그러면 됩니까? 만들어줘야 돼. 성가본 만들어줘야 돼. 성가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성가본을 따라야 된다. 다만 이제 물론 성가본을 창설하는데 이게 성본 창설화라고 하는데요. 이 성본 창설한 후에 나중에 부와 모를 알아면요. 당연히 부와 모의 성을 따르는 거죠. 아까 5항 봤었어요. 펼치시고. 아까 이거예요. 그 혼인 외자를 이제 아버지가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그 자는요. 아까 이거죠? 자는 지금 김씨 살았지 않습니까? 엄마 이름으로. 자는 부모의 협의로 종전 엄마의 성가본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협의서를 내야지 돼요. 그죠? 내야 돼. 그런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또는 협의가 안 돼. 애가 크면 또 싫어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는 자는 동남치시고 자가 직접 신청해서 종전 엄마의 성가본을 계속 사용해달라고 허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있죠. 얼마 전에 장관도 미국서 산 딸이 장관한테 뭐였어요? 아버지를 인정하라고 청구했어요. 이걸 우리는 강제 인지입니다. 그죠? 원래 아빠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했어. 안 해주니까. 그럼 얘가 나중에 그러면요 이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머리 뽑고 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그때 부인했어. 부인도 아니고 말도 안 했어. 말을 안 했어. 말을. 그래서 나중에 얘가 안 나가요 보통.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면요 부모가 안 나와. 대부분 안 나와요. 그냥. 나오겠어요? 나와야 자식인데 나오면 말하지. 그래서 안 나오면 얘가 이겨요. 물론 강제 수거 명령을 해요. 강제로 잡아다가 강제로 체열을 하든지 수거 명령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그때는 그냥 체포하는 게 아니고 안 나오면 얘가 이기는 거야. 민사니까. 그래서 얘가 이기는 거야. 이겼어요. 근데 얘가 그대로 이름을 안 바꾸고 써. 그거는 뭐예요? 그럼 이름 바꿔줘야 돼. 근데 그것처럼 자가 성본 이거를 성본 계속
계속 사용 신청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 허가를 받으면요, 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5번에 혼외자가 인지했을 때는 부의 성을 따라요, 당연히. 그런데 협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해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6번. 자, 이번에는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어요. 요즘에 참 만만치 않죠? 이제 성과 본 바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부모 자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아마 가족관계법상에 배울 겁니다. 이건 뒤에 배우고 일단 민법상만 보시고 성본 변경허가 신청이죠. 따라서 물론 자가 아직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지금 친족은 지우셔야겠네. 지금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지우셔야겠네. 아마 이거 바뀌었을 건데 정문을.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 쭉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1항의 기출문제인데 혼외 출생자가 인지했을 때 부의 성과 본을 따른 것을 원칙하는데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틀렸어요.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거기에 청구가 아니고 그냥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가 청구가 되고요. 틀렸죠? 부모는 아니죠. 그 다음에 자 2항에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성본 창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변경 신청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따르면 돼요. 틀렸어요. 변경 필요 없습니다. 그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3항에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그때는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은 친족, 지금은 친족을 그냥 지우세요. 좀 친족해.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볼게요. 바뀐 것 같은데. 자, 4번에 이게 답이었네요. 다 틀린 거였고 4번 답이었죠.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는 네, 그렇죠. 그냥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따를 수 있어요. 네, 또 보시고. 자, 5번에 일반 양자의 경우, 우리가 양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양자의 경우는 양자의 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혼인의 출생자가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을 때 친양자를 할 수 있는데 친양자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성 변경할 수는 있어요. 성 변경이 있습니다. 친양자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나오네요. 자, 부모와 자녀. 자, 부모와 자녀는 이제 친생자가 있죠. 친생자가 양자 배우는데 우리가 그 오른쪽에 친자 관계는 일단 자연의 혈족으로서 그 친생자는 보통 혼인 중에 출생자를 말합니다. 이 혼인 중에 출생자를 적출자다 말을 해요. 한자로. 그래서 물론 두 가지죠. 적출이란 말은 혼인 중에 출생자지만 물론 이때 혼인 신고 자 그러면 혼인 신고 전에 나왔어요, 얘가. 그런 경우도 있죠. 혼인 신고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혼인 외에 자였다가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해요. 그러면 혼인 중에 자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준정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본래 혼인 중에 자도 있지만 뒤늦게 혼인을 하는 바람에 혼인 준정에 대한 출생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예 혼인 외 아이들은 비적출자라고 그러고요. 지금은 그냥 혼외자란 말을 해요. 혼외자란 말. 그리고 법정 혈족으로서 양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친생 추적입니다. 친생 추적은 당연히 부부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요, 당연히 부의 자로 추정되겠죠.
일단은 A, B가 혼인을 했어요. 그 이름에 KY이 나타났어. 추정했어. 그러면 이 이게 혼인 중에 자는 당연히 뭐죠? 여기 이 A라는 아버지 아이로 추정이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부의 친생자 추정자 그럽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조문에 있어요. 84자절 있습니다. 자, 처가 혼인 중에 포태라면 임신한 얘기죠. 혼인 중에 아이를 포태했다면 그 애는 당연히 아버지의 자로 추정해요. 이게 그죠? 자, 이번에는 이 양은 그러면 이제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성립 200일도 안 돼 태어났어. 그죠? 200일 지나서 바로 지나갔어. 200일 후에. 또는 혼인 종료 후, 자,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 근데 이혼하고 3개월, 300일이죠. 자, 이혼 후에 300일이에요. 300일 내에 태어났어. 그러면 얘는 A의 자로 추정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A하고 B하고, 자, B가 A 남자하고 살다가 이 아이를 이혼한 후에, 그죠? 이혼한 후에 299일쯤 돼서 태어났어, 얘가. 걔가 K야. 그러면 아무 말도 없으면 걔는 A자겠지. 추정을 해. 설사 이혼했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요, 과거에는 여자가 과거에는 재혼을 할 때는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혼할 때 적어도 이혼하고 6개월 동안 재혼을 하지 마세요라는 조문이 있었어, 조문에. 왜냐하면 재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요, 이쪽 303 걸리니까, 이때 이 사이에 애가 나오면요, 애가 나왔어요, K1이. 그러면 이게 A인지 나중에 새로 결혼한 C인지가 헷갈려. 엄마는 알겠지. 근데 법률상 헷갈려, 법률상.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6개월 동안 재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 법이. 그죠? 아주 없어지고요. 그냥 이혼하고 다음날 결혼하면 돼,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법은 아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300일 내에 태어나는 아이는 누구 아이라고요? A 아이야. 그죠? 저희도 지금 이 사건이 2건 있는데요. 남부에 똑같아요, 사건들이. 남부에 하나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 어머니가 자, 혼인하고요. 이때 이혼을 했어. 협이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딸인데 지금 한 40도 넘었어요, 딸이. 이때 진짜 딱 299일 날 난 거야.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A하고 B가 지금 결혼했는데 지금 A라는 사람, 자, 후원 남자는 C예요. 남편이에요. 근데 이쪽 남편이 당연히 이쪽 남편이 그냥 출생 신고를 해버렸어.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남편 앞으로 지금 이 K가 달려있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올라있지 않으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친생 신고를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친생자 존재를 했어요. 이겼어. 그랬더니 관할구청에서 올려주질 않는 거야. 등록부에. 내 엄마인데 엄마라고 볼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엄마는 이 사람의 남편의 여기 이 재혼금지도 들어가지만 일단은 이 아이는 이 사람의 자식이 되는 거야. 추정이. 조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걸 좀 고쳐달라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지금 똑같은 사건 2개 건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대부분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남자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세력이 있으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게 돼버리니까 특히 뭐냐면요. 아버지하고 이게 이제 아들 간에는 이게 유전자 검사가 된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하고 딸 간에는
유전자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딸이 있잖아요. 딸하고 아버지랑 하려면 일단은 딸의 오빠나 동생하고 아버지랑 같이 해야 돼. 유전자를.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또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돌아가신 분도 없어.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 안 된다. 판사가 유전자 검사 하래요. 유전자 검사 안 된다. 왜? 근거 대래. 근거는 유전자 검사 거기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판례 나올 것 같은데 판례가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나왔어. 이거 다 나왔어요. 나올 것 같아. 언제 판례가 이 300일 후에 300일 내 추장 이거 위헌이다. 라는 위헌 판례가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 올해. 근데 이게 잠정적 나중에 입헌 때까지 그냥 중지가 그냥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여전히 하여튼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좀 더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이 항에 혼인 종료부터 300일 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태어났을 때 우리 법은요, 혼인 중에 포태양을 추정을 해. 그래서 어제 소송하다가 보니까 보시면 거기에 헌법 불합치 해가지고 헌재에서 2015년 4월 30일 날 민법 844조 2항이 요게 혼인 종료 날부터 300일 내 이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잘 나가다가 이 항에서 입법자가 개정될 때까지 적용한대. 도대체 입법 개정 언제 돼? 하여튼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됐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보세요. 865조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렇게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가 살았다면요. 아버지가 살았다면 친생 부인하면 돼요. 간단해. 근데 보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 간에 이게 혼인 중에 태어났어, K가. 심지어는 요 K가 언제? 요 둘째 애가 혼인 종료, 이혼한 다음에 태어났어.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혼한 다음에 태어났으면요. 자, A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제 사실 이거는 C라는 남자 아이예요. 얘도 알아요, A도. 알지만 화가 나. 그죠? 감정이 안 좋아. 야, 어떻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혼인 전부터 이게 서로 간통하게 있다가 혼인한 다음에 결혼한 거야. 물론 자기도 별거 있었어. 근데 얘가 나오니까 갑자기 화가 나. 그럼 어떡합니까? A는 이 혼인 중까지는 내 애야. 그러면 원래는 이 A라는 사람이 이거를 2년 안에, 이 치매부터 2년 안에 친생 부인의 소를 하면 돼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얘는 얘 호적부에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해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요, 얘는 영원히 AI야. 실제 C인데. 그럼 이쪽 집안에서 난리 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친생부인에서는요, 친생부인에서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어. 그죠? 이 사람이라고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일단 보실까요? 자, 우리가 추정 맨 밑에 그 추정 문제 봤었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 얘기는 그림 보시면요, 이게 혼인 종료 그죠? 혼인은 200일하고 혼인 종료 300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이게 친생 부인의 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다 친생 부존재 확인의 소야. 그러니까 요 가운데 낀 사람들은 무조건 부모가 친생 부인을 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친생 부존재 확인의 소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보세요. 1항에 이때 혼인 성립은 물론 혼인 신고지만 사실혼도 됩니다. 자, 2번에 친생 추정이란 말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친생 부인의 소를 하지 않고는 추정이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친생자 부존재라든지 인지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이다라고 다 알아. 그죠? 얘가 병원에 같이 가고 했었어. 이 아버지가 약간 인지 신고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이 좀 위헌된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인지 청구 안 됩니다. 물론 이건 돼요. 만약에 이 A란 남편이 외국에 나갔어요. 증거가 있어. 그 사이에 애가 나온 거야. 그러면 요 사이에 태어나는 애도 친생자 부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만 vs 동거라는 게 있겠죠? 동서가 맞는 얘기예요. 동서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다. 또는 남자가 또 아예 가질 수 없어. 그렇게 명백할 때는 친생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추정에 미치는 경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친생자 부존재가 미치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는 뭐 누구든지 친생자 부존재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자 1번에 밑에 처가 남편의 그죠? 자를 포태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친생 부인의 소를 하지 않고 친생자 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다. 그죠? 네. 자, 친생 분해소. 그러면 친생 분해소는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요, 846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생 부인해소는요, 친생을 부인하는 거죠. 내가 비록 이 혼인 중에 태어났지만 걔는 내 애가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그 부인이에요. 부부 일방은 844조에 태어났더라도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는요, 또 이것도요, 남편만 됐는데 지금은 부부에 다 되죠. 부부가 다 할 수 있어요. 일방에. 또 과거에는 이것이 1년이었었는데 이것도 바뀌었죠.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다시 한번 부부 일방이 됩니다. 근데 기출 문제는요, 이게 자가 안 됩니다. 자가 안 돼. 아이는 안 됩니다. 부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시고. 847조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그죠? 부 또는 처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일방이나 물론 그 아이를 상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나오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는 것은 안날로부터 2년 내에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1년이었는데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요, 친생 부인권은 또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게 골아픈 게 이제 이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A가 안 해버리면 얘는 계속 이쪽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얘가 계속 부인하면은 보세요. 얘가 이제 새로 지났어. 그러면 얘는 C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 아버지 된 거 아니야?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돌아가셨다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얘를 양자로 하면 돼. 양자로 하면 되겠죠? 양자로? 그죠? 양자로? 네. 그럼 문제도 돼.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물론 이 양은요, 이 양은 이제 그렇죠. 보통 상대방이 또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이 양 보시면요,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을 때는 예컨대 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2년 내에 검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로 이게 상속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뒤늦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검사를 피고로 친생 부인을 소개합니다. 근데 검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안 나오고요. 그냥 판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자, 848조에 성년 후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편이나 자, 주로 이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정신적 이상이 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 후견이냐, 그죠? 그랬을 때는 아이가 생겼어. 근데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후견인이, 그 사람의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있는 성년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친생 부인의 소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친생 부인의 소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성년 후견 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동의에 가름해서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양의 성년 후견인이 친생 부인의 소를 안 할 때는 그때는 피성년 후견인은 그죠? 그 사람이 성년 후견 종료 재판이 끝나고 2년 내에 할 수는 있다. 뒤늦게라도 할 수 있다. 근데 주로 정신이 돌아왔을 때라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49조. 그러면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물론 할 필요 없습니다. 없지만은 자가 사망했더라도 또 그 손자가 있어. 그때는 할 필요 있죠. 그래서 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의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엄마를 선들하는데 엄마가 없으면요 그냥 검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소송하다 보면요 나중에 알아요. 저희도 검사한테 했는데 이 아이에 대해 소송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딱 자녀가 죽으면요 나중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피고 바꾸면 되죠. 피고를 검사 바꾸면 돼요. 특히 유언에 의한 경우도 됩니다. 우리가 850조에 부나 처가 유언을 하면서 예컨대 드라마 찍는 거지 거의 그죠? 넷째 아이는 내가 아니다. 꽝찍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부나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유언 집행자인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친생 부인의 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도 친생 부인의 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1조인가요? 부의 자 출생 전의 사망.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아이가 출생 전 한마디로 그죠? 그 임신 중에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부처가 사망하더라도 그때는 당연히 주로 이제 할아버지들이 하겠죠. 할아버지나. 그래서 부처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에 한해서 그 사망을 안 날부터 친생 부인의 소를 하셨습니다. 자, 결론. 이 혼인 중에 자를 상대로 자가 아니다라는 걸 부인하는 소를 우리는 친생 부인의 소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자가 친자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A와 B 간에 이렇게 이거죠. 예컨대 이 B랑 대부분 이제 A, B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A가 혼외자를 C를 A 앞으로 올리면서 B를 엄마로 올려요, 같이. 그러면 B는 C가 혼외자지만 B의 뭐가 되죠? 그럼 나중에 세월 지나면요, 이 사람은 이제 애가 아니니까 나중에 B는 신생자 부존재 확인할 소를 할 수 있죠. 이건 혼외자니까. 물론 이제 거꾸로 안 해주면요, 또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이건 강제 인지죠. 내 부모를 그죠?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밑에 박스는 그 조문에 특히 거기 성년 후견일 때 받는 거 후견 감독인이 들어오죠. 그럽니다. 쭉 모아놨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보시면 이때 보실까요? 이게 출생을 안 날부터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안 날부터 인연이니까. 근데 우리 조문은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합니다. 안 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출생을 알았더라도 내 아이가 아닌 걸 몰랐어요. 그럴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러다가 몇십 년 있다 알게 됐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출생이 아니고 사유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안 날이죠. 당연히. 그 표현을 잘 보시고.
자, 방가로 2번. 우리가 자해 출생 후에 자해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친생 부인의 소를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K2 여기서 나왔어요. C가 지금 이런 얘기죠. 이 혼인 중에 나왔는데 얘에 대해서 A나 B가 친생자가 맞다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다시 법정에 가가지고 A가 네,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A가 이제 B가 바람 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은 나가서 이 애가 내 애다 그래. 오히려. 자기가 알면서.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또 2년 지났어요? 얘한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기 일단 인정했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친생자임을 인정했다면은 나중에 친생자 부인해서 할 수 없다. 물론 그것이 그 승인이 사기나 강박일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세요. 자, 친생 부인의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제함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친생자가 아닌 걸로 됩니다. 자, 4번 친생 부인권의 자, 친생 부인권은 제적 기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나중에 남편이 승인해도 소멸됩니다. 요 점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852조에 있어요. 자해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다시 친생 부인의 소를 할 수 없다. 그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기출문제.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이제 병과 재혼을 했는데 정이라는 아이를 해산했어요. 근데 정이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병이 청구를 했어요. 그러자 정은 을의 친생자라고 판결했을 때 을은 나중에 그걸 부인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되는데 다 사망했어. 그럴 때도 친생 부인의 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생 부인의 상대방이 다 사망하더라도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재산이 또 넘어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검사를 상대로 하는데 실제는 검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생, 이제 그런 거 외가 다 뭐죠? 지금 요즘에 많은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법무사다 보면요. 아마 친생자 관계 불존죄는 만약에 됩니다. 만약에 돼요. 그 외의 것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마 뒤에 우리가 나중에 가등법상 할 때 또 배울 겁니다. 주로 이제 원고는, 보세요. 원고는, 자녀들이 많아요. 자녀가. 그죠? 또 자녀의 직계비속이라든지 주로 뭐 생모 남편 등이 있고요. 결국 이번에 소의 청구는 이제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니다, 그렇다 그런 거예요.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번에 혼인의 자를 그죠? 본처의 아이를 올린 경우 이게 많죠. 이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혼인 중에 자지만 아까 그거죠? 친생자 추정이 안 되는 경우. 그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300일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300일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안 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또 300일 위에 태어났는데 이 남편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건 친생 부인이 해야 됩니다. 친생 부인에서는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만 더 마치겠습니다. 불허가 되는 경우. 우리가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자가 그 사이에 태어난 애들하고 그걸 부인하려면 반드시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허위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은
무효행위 전화로서 입양 신고로 유효를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입양 인지 신고에 의해서 인지 신고로 올라간 그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인지 무효소를 그다음 인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친생자 부존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뭐냐면 약간 방가로 2번에 허위 이제 이런 얘기죠. A가 혼인 중에 A를 낳았어요. 그러면 B가 반다겠지. 반다니까 얘를 출생 신고해버리는 거야. 그죠? 네,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러면 이게 부정되면 그때는 그냥 A가 C에 대해서 그죠? 여기서 이때는 입양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됩니다. 배웁니다 뒤에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정하면서 아버지는 이제 이런 얘기죠. 아까처럼 이거는 이 300일 이후에 태어났죠. 예컨대 B가 A하고 결혼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C랑 결혼했어. 그럴 때 이 300일 이후라면요. 근데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A가 아버지인지 C가 아버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를 정하는 소송이죠. 보세요. 재혼한 여자가 해산했어요. 근데 이게 친생 부인에 따라서 어떤 그 이유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한 소송을 우리는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이제 한자로 부를 정하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출생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출생 신고는 한단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출생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거냐. 그러면 이 재판이 끝났다가 이거 언제 끝납니까? 1년 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부미정. 아버지가 아직 부미정 신고를 하고 이름만 신고해요. 성은 안 하고 이름만. 성이 없어 얘가. 나중에 아버지가 정해지면 그때 성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소송을 우리가 부미정 신고를 해요. 인지는 이제 우리가 혼외자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제가 줬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